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됐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피벗 테이블 기본에 이어서 이번 피벗 테이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피벗 테이블 전 시간에 보셨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피벗 테이블에서 표로 만들어서 피벗 테이블로 넘기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은 정말로 쓰임새가 좋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먼저 보시면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 기본적으로 원본 로우 데이터 앞에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또 만드시잖아요. 또 만드시면 계속 요 앞에 만들어져요. 이제 원본 데이터 앞에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나중에 대시보드를 보실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뭐 보시고요. 피벗 테이블 메뉴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게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하고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두 개의 메뉴가 생깁니다. 그렇죠? 일단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뭔가 좀 기능이 들어가겠죠. 예, 당연히 피벗 테이블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을 적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하시려고 하시면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셔야 될 거고요. 자,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기능이랑은 상관이 별로 없는 기능들이 이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라든가 피벗 테이블이 표시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핸들링 하시려고 하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용, 한두 가지 정도 일반적인 그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여러분 눌러서 보시면 그게 어떤 기능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의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피벗 테이블을 좀 친해지려고 하시면 피벗 테이블을 유연하게 좀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피벗 테이블은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세요.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시죠.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여기에다 표시가 되는데 피벗 테이블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재료들은 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원하는 배치에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과 열에는 어떤 특정한 항목 값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함수로 따진다고 하면 내가 필터링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보고자 했던 게 고객별 총 판매 금액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고객별 총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게 여기 고객이 나와있죠. 미성백화점 더해야죠. 계속 미성백화점을 더하다. 장미백화점은 더하고 장미백화점끼리 더하는 거고요. 천지교육은 천지교육끼리 더해서 고객별로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피벗 테이블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내가 먼저 보고 싶은 내용이 고객이었죠. 고객을 행이나 그죠? 열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개수가 딱 보셔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90개죠, 90개. 총합계 빼시면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90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 때는 행 단위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줄 단위로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게 당연한 기본적인 가독성이 좋겠죠. 만약에 굳이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스크롤이 좀 길어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형태의 입력 포메이션을 갖는 그러니까 양식을 좀 더 즐겨 쓰는 업체도 많고요.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별 지금 보시면 원본 데이터는 고객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중복해서 나왔으니까 날짜 기반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행과 열이나 어떤 특정 항목으로 필드를 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가 적용이 되어 있죠? 중복 항목이 제거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복 항목이 제거되어 있어요. 개성 트레이닝이 딱 한 번만 나왔으니까 한 번만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갖다 놓는 순간에 중복 항목이 제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판매량이었죠. 판매량, 즉 계산되는 총합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최대값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보고자 하는 수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요 행과 열의 교차 지점이 되는 시그마 값이는 값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냥
떨궈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각각 HQ 무역에 관련된 애들만 쭉 모아서 다 더한 거예요. 합계로 나와 있으니까. 자, 만약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필드 값 설정 보시면 콤보 버튼 있죠.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내부에서 데이터 내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각 필드 설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찾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각 필드 설정 가시는 거랑, 그죠? 자, 여기에 나는 테이블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콤보 버튼을 선택하셔서 각 필드 설정으로 가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개수를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죠? HQ 무역 개수.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가셔서 자,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이거 내림차순이죠.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개수가 많이 나온 알프스 무역은 전체 데이터에서 8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으로 설정하게 되면, 합계로 설정하게 되면 합계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데이터 영역 선택하시고 홈 메뉴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원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 원 표시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짜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줄임이죠. 자릿수 줄임으로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요 금액이에요. 7,50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 거죠. 위성백화점 6,700.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알프스 무역 위성백화점의 판매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요. 요 판매 금액의 세분의 필요한 거야. 만약에 분류별 판매 금액에 대한 고객별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자, 분류를 여기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알프스 무역의 가공식품은 요 금액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간단하죠. 자, 만약에 이게 뭐 필요 없으세요. 그냥 다시 트랙에서 그냥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자, 원본과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하는 보고서가 철저히 분류되어 있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엑셀에 쓰는 기본적인 방식이 돼야 돼요. 양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버리시면 나중에 데이터를 취합하시려고 하실 때요, 정말 힘들어지십니다. 막 거기에는 여러분이 온갖 이쁜 꾸밈은 다 해놓으셨잖아요. 막 센터 맞추시고 셀 병합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데이터를 또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시트는 어떻게 돼요? 뭐 1일부터 31일까지 막 31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1일 매출 집계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셀에 시트로 막 숫자가 수식이 걸려져 있고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막 수식 막 어그러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한 10년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10년치 데이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단기간 안에, 한 달 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한 기능 없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여러분이 따로 뽑아내신다고 하시면 관절염은 100% 걸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다른 방법들이 좀 있겠죠. 규칙성이 있다라고 하면 VBA를 돌려서 어떤 특정한 시태 또는 파워쿼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동영상도 나중에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지금 보시는 아까 보셨던 자, 분류별,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공식품은 1641개가 판매가 됐어요. 이 자체가 뭐죠? count if죠. 조건이 뭐죠? 가공식품인 거에 count if. 그죠? 만약에 분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담당자라고 하면 sum if가 되겠죠. sum if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담당자의 뭐 수량이 아니라 이제 합계가 되겠죠. 합계를 하시면 담당자가 전체 몇 개가 나왔는지 count if나 sum if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기에 나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자에 대한 count if가 들어가고 sum이 들어가는 거죠. 집계가 들어가고 여기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count if s가 되는 거죠. 조건이 두 개잖아요. 함수를 쓰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최대한 가장 좋은 거는 함수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쓰시려고 먼저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피벗 테이블 어떻게 이것들을 좀 변환시켜서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수가 완전 쓰레기고 뭐 쓸모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함수는 또 함수 나름대로의 그 쓰임새가 있고 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함수만이 능사가 아니고 함수는 배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쓰는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함수를 하시다가 막 열이 뻗쳐가지고 나중에 엑셀을 안 할 수도 있어. 엑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민하시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런 내용들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피벗 테이블 두 번째 이제 그룹 만드시고 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